어제 땡땡형이 경찰총장이랑 문자한 것도 봤는데 누가 찌른 것도 다 해결될 듯. 그러니까 누가 찔렀는데 경찰총장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경찰총장이 누구라고요? 구하라가 윤국이라고 밝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예요. 무죄고 아직도 경찰을 하고 있다고. 미친 거죠 이게 나라가. 그리고 도대체 왜 무죄고 아직까지 왜 경찰 생활 아직 하세요? 진짜 너무하잖아 이거는. 문다혜 버닝썬 사모펀드. 내가 진짜 그 카라의 구하라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의문의 자살이잖아요. 그게 버닝썬하고 관계돼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구하라 그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마약도 진짜 문제거든요. 예. 그 마약이 문제가 된 게 바로 문다혜 때문에 이 마약이 크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좀 마약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2015년 1월 26일 기사인데 이상직 의원이 마약 중독자 재활 교육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되게 뜬금없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이상직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에요. 금융위, 금융감독원 이런 거 다루는 데거든요. 마약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임위에 있는 이상직 의원이 마약 중독자 재활 교육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게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좀 마약하고 좀 친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 왜 급하게 태국이고 하필 이상직이어야 했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상직이어야 됐냐. 이민한 나라가 왜 하필 태국이냐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왜 이상직이 쪽으로 보냈어야 됐냐는 거죠. 그리고 이상직한테 그 대가로 매간 매직한 거잖아요. 네. 매간 매직해서 받은 게 뭐죠? 왜 중진고 사장으로 가야 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결국 이 뒤에는 마약이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 이제 전 사위가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이혼했다는 게 밝혀진 거죠. 2016년 2월 게임업체 토리게임즈에 취업해서 2년쯤 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목적으로 태국을 간 건 아니에요. 그제도 월급 받고 있었거든요. 토리가 그 애완견이잖아요. 대놓고 그 이름을 쓴 거잖아요. 네. 예. 이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러다가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스탓에 취업을 했고 그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매간 매직이라는 거고요. 2억 2천만 원 받은 거를 이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토리게임즈에 취직했을 때도 생계비를 안 줬고요. 그전에는 사위 부부들한테 문재인 부부가 돈을 계속 매월 다달이 이제 생활비를 주고 있었고 토리게임즈 취직한 다음에 안 주고 다시 타이스타시로 가니까 그때 다시 생활비 주는 걸 안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지 취재 결과 문 대통령 사위 서모 씨 실제로 직원 20여 명 규모의 모바일 게임 업체인 토리게임즈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회사가 2014년에 설립돼서 2016년 2월 입사해서 기획 및 사업 담당 팀장을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프로그래머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문과 나온 사람들 대충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이 회사 이름이 원래 토리게임즈가 아니고 네. NX 스튜디오였다고요. 회사 이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토리게임즈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는 왜 하필 토리는 청와대 반려견 유명하대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이름을 급히 생각하는 과정에서 서 씨가 토리가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회사 측은 개명 당시 직원들은 토리가 문 대통령의 반려견인 줄 전혀 몰랐는데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서 씨는 대통령 친인척인 게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왜 대통령의 애완견 토리라는 이름을 이걸 하자라고 얘기했냐는 거죠.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죠? 다니는 거 숨기고 싶었다며요. 그런데 이름을 국민 애완견 이름 토리를 붙였다고. 표시를 내기 위해서 토리게임즈라고 붙였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 서 씨라는 사람이 네. 지금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을 네네. 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성적 취향이라든지 키는 어떻고 친구 관계는 어떻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뭐 관련해갖고 다 까야 돼요. 서 씨를 다 까야 돼. 싹싹 다 조사해야 된다고. 이게 다 공적인 일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서 씨가 부산의 한 성당에서 다혜 씨와 결혼을 올렸다는 거고요. 서 씨는 이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로스쿨 진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인간고시 못했다는 거죠. 인간고시를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까 변호사나 해라 라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돌대가리라는 거죠. 사람 느껴지잖아요. 그죠? 문다혜 씨하고 만난 장소가 나이트클럽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꽤 있다는 거죠.
딸이 있는데 딸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2010년 3월 달에 임신돼 있을 상대일 수가 있다는 거죠. 혼전 임신. 예. 일명 말하자면 사고쳤다는 거죠. 예. 서 씨라는 인간이 되게 인간 말종에 가까운 인간인데 혼전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는데 이게 천주교잖아요. 이 집안이. 네. 천주교니까 애를 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결혼했고 애가 완전 개차반이니까 교화를 시키기 위해 갖고 로스쿨 진학을 준비를 시켰는데 로스쿨도 못 갈 정도로 애가 개판일 수 있는 거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직계가족 위에 친인척 관계에 대해서 외부에 거의 알리지 않고 노출을 꺼렸던 이유가 왜 네. 노출을 꺼렸을까요? 밖으로 드러내기 부끄럽기 때문에 사생활이 난잡하고 좀 개차반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움직이에요. 사생활이 난잡하고 개차반이면 그러면 마약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서 씨가. 만약에 그래서 이 마약이 손을 댔고 그 마약이 손을 댄 거를 숨기기 위해 갖고 태국으로 보냈어야만 됐고 그러니까 마약 관련 전문가 이상직을 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문다혜 씨가 주로 많이 다녔 나이트가 버닝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파봐야 된다니까. 사고 뭉치 딸을 카바를 쳐주기 위해 갖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으로 만든 그 죄를 문재인한테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구하라 씨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적으로 되게 커질 수 있는 문제다. 버닝썬을 급하게 덮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버닝썬 다시 재수사해야 됩니다. 예. 이 태국이 바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동남아의 대표적인 마약 성지라는 거죠.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여기가 마약이 엄청나게 많이 유통되는, 만들어지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왜 하필 거기로 보내냐. 예. 이스타항공, 타이스타제, 에어서비스, 그 다음에 타이스타제 이렇게 지금 돈이 흘러간 건데 이스타항공이 이상직 회사죠. 뇌물이 빼박인 게 차이한테 돈 좀 이제 월급 좀 주고 한 게 무슨 문제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타이스타젯이 하는 일이 없는 회사였어요. 여기에 취직한 게 아니고 여기서 자회사를 타이스타젯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항공권 사업을 여기서 한다라고 명목상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를 두 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명목상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여기는 매출은 빵이었다는 거죠. 돈만 타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서 타이스타젯으로 71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돈을 주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이게. 이상직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 채용 부정 의혹으로 승무원들 돈 받고 채용시켜주고 막 이랬거든요. 부정 채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다혜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된 거예요. 문 대통령 딸 남자친구는 유명인인데 만약에 지금 이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올리고 다녔으면 불륜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아티스트 A씨라는 거고요. 네. 이제 문제가 스캔들 넘어서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는 이 사람이 찰스장입니다. 찰스장 관련 지원금 NFT 사업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한 자료나 취재가 동반되지 않았기에 확인하지 않지만 조사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찰스장은 원래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지만 최근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작업실은 광화문 근처에 있다. 청와대 역시 광화문과 지근거리다. 그래서 딸이 청와대에서 살았던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내연남을 좀 더 자주 만나고 쉽게 만나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거기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랬던 딸이 거잖아요. 청와대에 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기가 되게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꼭 청와대에 데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딸이 막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면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묶어두고 관리 감독하는 게 제일 좋겠죠. 2010년 3월에 결혼할 때 혼전 임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혼전 임신하고 막 사고 치고 다녔으면 그러면은 대통령 되고 나서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을 거고 통제가 안 되는 애인 거예요. 문다혜 씨가 고등학교 때 사고를 많이 쳤던 걸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부산 외고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단 말입니다. 외고 다니다가 중퇴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신 문제 때문에 이제 그만뒀든지 아니면 애가 계속 사고를 치고 다녀갖고 그만뒀든지. 학부모가 학교를 들락날락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누가 가죠? 엄마. 아빠가 갔다는 거죠. 딸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을 가능성이 많죠. 오! 딸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뭐죠? 딸이 개차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의당 당원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제어가 안 되는 애인 거예요. 그 일종의. 문다혜 씨가. 어릴 때부터 나이트를 즐기다가 서 씨를 만나가지고 혼전 임신해서 낙태를 못하니까 결혼시키고 사이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스쿨 진학을 준비시켰지만 결국 못 갔다는 거죠.
자꾸 뭐 사생활 이런 얘기 하는데 대통령한테는 사생활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같은 그 가족한테는. 왜 사이를 숨깁니까? 아니, 하다못해 트럼프 사이도 우리가 다 아는데 뭐 하는 사이인지. 안 그래요? 아니, 이놈의 집안은 딸내미가 무슨 대학 나온지도 모르고 그 사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 아직 얼굴도 몰라, 그 사이는. 다 파야 된다고, 다 알려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딸의 치부나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 갖고 어떤 형태의 권력형 범죄가 있지 않았는지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알고 싶은데. 그래. 김건희만큼만 하자고, 김건희만큼만 하자고. 김건희 사생활만큼만 문다이도 한번 파보자고. 아니, 이 사람이 바로 찰스 장입니다. 이제 팝 아티스트. 문준영은 미디어 아트 아닙니까? 만난다는 거죠. 자주 만나는 사이라는 거죠. 기획 전시 전체 예산 5억 원 가운데 1,500만 원의 지원금이 문 작가에게 책정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미술 쪽은 여기에 세금이 많이 들어갔으면 어떡할 겁니까? 대통령 딸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세금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알아야 될 의무와 우리 권리가 알아야 있다.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네. 국민들한테는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예술가와 유흥가, 마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흥가, 마약을 찰스 장과 문다혜가 같이 버닝썬에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경찰총장이 누구였죠? 윤국현 총경이었고요. 대통령 딸이 내연남하고 같이 유흥을 즐기고 마약을 하고 이게 외부로 밝혀지면 큰일 나니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를 윤국영 총경이 맡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승리한테 버닝썬 영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눈 감아주고 사건 해결해주고 이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준현 당톡방에 우리 뒤를 봐주는 경찰총장님이 계셔. 윤국현이라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밝혀진 게 없잖아요. 밝혀진 게 없다고. 이른바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국현 총경이 여전히 서울 강남 송파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이렇게 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증거까지 뚜렷하잖아요. 경찰총장이 마셨다. 아니 그러면 최소한 경찰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은 옷 벗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윤국현 씨가 오래된 관계인 게 뭐냐 하면은 이분이 네. 이제 1969년생 광주 출신이거든요. 광주 출신에 또 누가 있냐면 승리가 광주 출신입니다. 이원석이 광주 출신이라고 검찰총장이.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경찰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이 문재인이었단 말입니다. 같이 근무했었다고 같이 윤국현이가. 오래된 인연이네요. 오래된 인연이라는 네. 겁니다. 버닝썬 사태가 불거졌던 2019년 당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근무했고 이때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이란 말입니다. 승리가 범죄 모의 카톡에서 윤국현을 경찰총장이라고 부른 이유는 윤국현이 경찰청장보다 힘이 센 실세라는 의미에서 그런 별명을 붙인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파워를 그렇죠. 말하는 키워드네요. 그렇죠.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총관리했던 사람이 윤국은이고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 그때 같이 근무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국하고 윤국은이 같이 사진 찍은 거고 태국을 갔을 때 태국에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이 누가 갔냐? 윤국현 총경 아내가 갔다. 계속 관리하고 있었고 갔을 때 차마 이게 내가 가면은 좀 이제 모양새가 저거 하니까 아내도 경찰이었거든요. 아내 경찰이 갔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될 만큼 문다혜는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딸이면 마약 같은 것도 당연히 손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 못하는 거죠. 윤국은 전 청와대 총경의 아내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특혜 파견을 나갔다는 거니까 말레이시아가 바로 옆에가 태국이거든요. 태국을 보내면 좀 눈치 보였겠죠. 육상경찰이 대사관에 간 경우가 이게 처음이래요. 그전엔 다 해상경찰 갔을 때. 굳이 육상경찰을 갖고 육상경찰이 하필 윤국현 아내였다는 겁니다. 승리의 그 카톡에 경찰총장이라고 했던 사람의 아내가 갔다는데 이거를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승리가 징역 18개월을 받아서 최종훈이 2년 받았고 윤국은은 무죄였어요. 아니 무죄라고 해도 경찰은 사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도대체 왜 무죄고 아직까지 왜 경찰 생활을 아직 하세요? 진짜 너무하잖아 이거는. 이때 막 열을 들끓으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까지의 수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이다 라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 계층의 마약 범죄 등 일탈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 강력하게 처벌해야겠다. 그 말만 했고 실제 처벌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이 총리는 경찰의 유착 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요? 드러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게 아닐까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닐까요? 드러내면 큰일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사법 처리된 전직 경찰만 갖고 이 큰 걸 어떻게 묻었겠습니까? 그 역할을 경찰총경이 한 게 정황이 명백한데 그 사람은 무죄를 받았고 아직도 경찰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검찰이 수사해야지. 이거는 왜 경찰이 수사를 하냐고. 그래서 무죄 받은 거 아닙니까? 정부는 마약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해야 하라고 하면서 현재 마약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고 검경 수사권 주정 이후에 공조 수사도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마약을 굳이 경찰에 넣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아주 사소한 따님의 사생활이 국가 기본 질서를 흐트러진 사태가 아니냐, 사건으로 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생활부터 파야 된다고. 승리 일행 카톡방에 나타난 경찰 유착 의혹입니다. 2016년 7월 28일 날 어제 땡땡 형이 경찰총장이랑 문자한 것도 봤는데 누가 찌른 것도 다 해결될 듯 흐흐. 그러니까 누가 찔렀는데 경찰총장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경찰총장이 누구라고요? 구하라가 윤국인을 밝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예요. 무죄고 아직도 경찰을 하고 있다고. 미친 거죠 이게 나라가. A 총경 이게 윤국인입니다. 윤국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대통령 친인척 관리 했다니까. 원래 역할이 그거였다니까. 문다혜 씨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관련해서 조사나 수사된 거 있나요? 기사 나온 거 있나요? 없어. 없다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파야 된다고 이거를. 이 사람이 대놓고 정치색을 띠고 있었다는 거고 정권 차원의 음습한 일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적임자였었고 그래서 폭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고 여전히 현직 생활을 하시고 계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해준 대가로 이상직이 받은 것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입니다. 16대가 임채훈, 17대가 이상직, 18대가 김학도, 19대가 강석진인데 보시면 이 김학도 같은 경우에 에너지자원실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거쳐서 2020년 5월부터 중진공 이사장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자리는 주로 정부 관료들이 가거나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강석진 씨 기술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뭔가 이런 일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력으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간 거예요. 근데 이상직은 뭐죠? 이스타항공이라는 이상한 회사를 운영하던 범죄의 냄새가 풀풀 나던 전과자인데 무슨 전과냐면 주가 조작 전과예요. 네. 주가 조작 배임 횡령을 한 전과자란 말입니다. 네. 그 사람이 중진공 이사장 가는 게 이상하잖아. 이상직입니다. 이상직은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희망했다는 겁니다. 장관 자리를 달라고 할 정도로 네. 문다혜가 태국 가서 그 월급 2억 2천, 토탈에서 2억 2천 받는 게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얘기가 오고 갔을 만큼 중요한 일을 해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약 같은 뭐 이런 이제 큰 건, 이런 건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원래는 주려고 했었고 청문회 때 이거 얘기 불거지면 힘들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사위 취업한 타이스타 이상직의 이스타가 설립금됐다. 문사위 회사 도와준 업체에 280억을 출자했다는 겁니다. 토리게임즈 거기에 한국벤처투자가 돈을 지원해줬는데 중진공에서 280억을 출자해줬다. 자회사로. 이스타홀딩스는 2013년 자부금 3천만 원으로 세워졌으며 이혼의 딸 이수지 31살, 대표가 33.3%, 아들 이원준 씨 21살이 66.7%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설립됐는데 설립 1년도 되지 않은 2014년 100억을 들여서 이스타항공 주식 68%를 매입해서 가져갔다는 거죠. 무슨 돈으로? 돈을 빌렸다. 어디서? 사모펀드로부터. 사모펀드로부터 80억을 빌렸다는 겁니다.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이수지 31살, 이원준 21살. 얘들 보고 누가 80억 빌려줘요?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예. 정책자금을 에디슨 모터스를 70억을 사줬습니다. 그 돈을 자기 공장 기계 만들고 하는데 쓴 게 아니고 스트라이크 캐피탈이라는 데 돈을 빌려줘요. 이 스트라이크 캐피탈이라는 데는 알펜루트 자산운용이라는 데로 사모펀드 투자를 하고요. 이 알펜루트 자산운용이 자금 투자를 수원 모빌리티 하는 데를 하고 여기서 라임 자산운용하고 자금을 빌려주고 자금을 돌려받고 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 라임 자산운용에 김봉현이라는 이제 민주당하고 많이 엮여 있었던 그 범죄자가 여기에 있고요. 수원 모빌리티의 SPC, 이 SPC 대주주가 수원 여객이라고 버스 회사. 버스 회사니까 에디슨 모터스의 전기버스를 여기서 사갔다. 복잡하죠? 사모펀드가 안 껴드는 데가 없어, 진짜. 사모펀드 미치겠어, 정말. 이런 것들을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데가 이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인데, 그게 폭파가 됐었다고요,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완전 무법천지야. 지들 마음대로 막 했었다니까. 두 눈 뜨고 당한 건가요? 예. 여기 에디슨 모터스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함께 하면 해낼 수 있다. 에디슨 모터스 공장 준공식. 에디슨 모터스 공장의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에디슨 모터스 공장의 성공으로 전국에 희망을 전파합시다. 정부도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디슨 모터스가 주가 조작에 도움을 줬죠. 21년 8월입니다. 21년 8월. 이거 어떻게 하셨냐고 그런 댓글도 많았고요. 제가 모르는 게 뭐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작전 세력? 그러니까요. 그런 거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해먹어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지 싶을 정도인 거예요. 무법천지였다니까. 진짜.